저희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풍력 주식의 흐름이 오늘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일단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인데 유럽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높여 잡았습니다. 전체 에너지 비중의 무려 4할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건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현재 그 목표 비중이 한 32%, 2030년까지 믹스 비중 한 32% 현재에서 한 40%까지 늘리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것보다는 뭐 입법화도 해야 되고 각국의 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빠르게 이걸 이제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내년에 한 번 더 또 입법화 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4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 목표를.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그 이제 러시아의 그 가스나 석유에 대한 파이프라인 쪽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풍력, 그다음에 기존에 조금 덜 취급됐던 태양광, 그리고 기존의 그 원전 이런 쪽의 가속도가 상당히 붙지 않나. 그 쪽에서도 뭐 해양 그 풍력에 대한 어떤 내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 업종 가운데에서 태양광, 풍력, 또 원자력,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까지 발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매력이 있을지 저희도 고민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서 관련 주식에 대한 매력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유럽에서는 해상 풍력 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이 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될지, 또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 비중이 또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이제 풍력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해상 풍력이 하나 있고 네. 육상에서 보통 우리 이제 저기 대관령 쪽에서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는 상당히 효율이 좋다는 쪽이에요. 이유는 바다에서 일단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일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측면, 그다음에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바다에 그냥 그 바다 위로 부유식으로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그 지형 중에 좀 낮은 표면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박아서 고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육상보다는 상당히 덜하다는 거, 그러니까 확장성이 넓다는 거, 그래서 입지 조건에 자유롭다는 거, 그다음에 규모가 육상보다는 아무래도 뭐 제한이 없으니까 넓게 할 수 있다는 거, 규모의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육상보다는 해상에 대한 풍력을 상당히 이제 그쪽에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유럽 같은 경우 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한 22%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35% 줬다가 이제 40%까지 내년에 확장하고 그 이후에 45%까지 계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현재 그 유럽기 연간에 설치하는 게 작년 같은 게 7.4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5년 후에 2025년까지 한 30기가와트까지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해상 그 단지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18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1년에 설치하는 그 용량을 우리는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이런 상황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하고 발주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한 5년에서 6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은 뭐 장소를 잡아야 되고 제반 시설을 해야 되고 타워도 설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어떤 건축공학보다도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올해 지금 해외 업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설치 얘기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시기는 좀 빨라지겠다. 가속도가 상당히 붙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7.4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면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사이트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산업은 분명한데 해상 풍력이 시장이 3,500조 원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상상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대규모의 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실제로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을지 해외 수출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실제로 어디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3,500조라는 얘기가 이제 2050년이에요. 50년에 그 전 세계 그 시장 규모가 3,500까지 될지 않겠냐라고 30년 뒤. 예상하기 때문에 뭐 그 금액을 봐서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쉽진 않은데 작년에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30기가와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까지 한 230기가와트까지 늘리다가 2050년에 10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면 그 시장이 한 3,500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아리백 작년에 그 대선 때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재생에너지 100% 효율성이 이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풍력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면서 이쪽에 또 많이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 그러니까 상대 전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이나 일본, 최근에 브라질, 인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상당히 넓어질 것 같다.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기술력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타워를 세울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일단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타워를 올리는 거,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바람기비 같은 돌아가는 그 터빈이죠. 그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빈보다는 구조물하고 타워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강 이해신가? 그쪽이 상당히 강하고 타워 같은 경우는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MNT죠. 삼강 MNT가 이제 삼강 MNT가 기반 구조물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타워 쪽에는 동국 SNC. 근데 터빈은 좀 약해요. 근데 우리가 터빈 쪽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이게 과거에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관련주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지금 나토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체코 국가를 그러니까 방문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아마 거기에 나오는 게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그 풍력 터빈과 원전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다 그러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풍력 발전 관련 주식에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넥서스님께서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들 구조물만 보고 전기선은 안 보시냐. 육지로 연결하는 전기선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기선 관련 주식은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해당 산업에 포함을 시켜서 투자의견 가져가는 당연히 건 시작이 어떨까요? 되면은 네. 모든 게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된다고 그것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그 어떤 기초 관련 종목들이 다 어우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도 관심 있게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작이라면 거기까지 확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시세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우리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나 타워의 강세가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 그다음에 터빈은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종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보자라는 쪽이지 그쪽을 제외하는 거는 일단 이 시장이 된 이후에 확장성 개념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CS 윈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고 오늘도 5.8% 오른 이제 6만 원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소위 좀 잔치집이잖아요. 풍력 주식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닙니다만 풍력 발전 산업이 다른 재생 에너지보다도 훨씬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풍력 장비랑 부품들이 워낙에 크고 중장비 설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품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잖아요. 그게 재료나 원재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비싸지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직격탄을 좀 받을 것 당연히 같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인플레이션 영향은 솔직히 우리나라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같이 받는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고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연계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 빠져나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기존에 돈이 좀 많이 풀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건설업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 시멘트, 레미콘 파업하는 것도 그거와 또 안 연관됐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인건비 상승, 장비, 재료 뭐 그런 거의 상승이 아무래도 그쪽에 대부분 투자되는 뭐 지식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런 약세장에서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CS 윈드하고 CS 베어링이 있죠. 같은 이제 그 그룹사인데 베어링이 자회사고 윈드가 49%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모회사인데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가 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무상증자 테마가 한번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상증자가 한번 하는데 그 전에 유상증자도 한번 하고 유상증자 금액이 아마 한 13,000원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야 유상증자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손해를 안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무상증자의 테마도 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쪽에서 베어링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고 윈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CS 쪽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들이 두 회사들이 실적은 안 좋은데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은 만큼 상당히 좀 뭐 주가는 좀 밀리긴 했어도 최근에 1분기 이후에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1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CS 관련은 그렇고 그 이외에 그 테마 종목 이제 풍력 관련 테마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뭐 기존의 유니슨이나 뭐 스펙구 이런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는 풍력 관련 그다음에 원전과 연관된 이런 자원 관련주들을 지금으로서는 장이 안 좋다라면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다만 만약에 장이 좋아진다면 어제도 한번 경험해봤죠. 무조건 저가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제쳐질 수 있어야 되면 장이 좀 지지부려진다면 이런 테마는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 지금 3,500조 원 시장이라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3,000조 원이어서 이제 동일하게 놓고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구나라는 것에 새삼 놀랐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혹시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요점을 소개해 주시고 뭐 저희 마무리 탑픽을 짓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하려면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해상과 원전을 같이 겸비하고 있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외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대통령하고 외교를 하고 있고 상황들이 그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과거 정부의 탈원전을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종목이 부각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빠르게 접근하겠다, 내가 좀 빠르게 단타 쪽으로 하겠다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동국 SNC 쪽으로 네. 왜냐면 여기 실적이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